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내달 30일까지 실시합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수질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전국에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완충 저류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점검과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발생 징후를 미리 파악해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3단계로 구분됩니다. 경보 발령 지역과 사업장에는 지방관서가 점검, 감독을 벌여 작업 중지와 사용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작업자에게 도급인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도급인 정보 제공 의무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화학공장에 유해 위험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의 해당 화학물질 종류는 9월부터 21종에서 51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14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내달 30일까지 실시합니다. 올해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사례와 예방교육 효과에 관한 문항, 학교폭력 이유 등의 심층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다국어로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올해 11월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한 뒤 예방교육과 대안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문 과정에서 학생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이 저장되지 않아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누출 사고가 발생할 때 수질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 전국에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완충 저류 시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충 저류 시설은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 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물질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는 낙동강 특별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 1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만 설치가 추진돼 현재 9곳이 운영 중입니다. 2012년 9월에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 당시 이 시설을 활용해 방제 과정에서 발생한 불산 처리수를 보관함으로써 낙동강으로의 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완충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각종 수질오염 사고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 수준 제고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점검과 검사 숙련도 평가를 시행하고 시험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합니다. 먼저 식약처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국내 민간 시험 검사기관 138곳을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 장비, 인력의 적정 운용, 시험 검사기관 준수사항 준수 여부, 검사 관련 기록 관리 및 검사 성적서 발행의 적정성 여부 등입니다. 또 식약처는 특정 성분이 함유된 평가용 표준 시료를 각 시험 검사기관에 배포한 뒤 실험 결과값을 제출받아
표준값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207곳에 대해 검사 숙련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품, 축산물,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 검사 기관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현장 조사 절차를 마련하고 숙련도 평가의 세부 방법을 구성하는 등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관 관리의 일관성과 검사의 신뢰성 확보, 선진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각각 발표하던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 창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미세먼지 예보 횟수도 하루에 4차례로 늘어납니다. 기상청은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사회 경제 안전성 강화, 2014년 새로운 도전 등을 중심으로 11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느낄 수 있는 기상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상청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미세먼지 예보를 하루에 1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해 꽃가루 위험 알림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도시에서 발표하는 꽃가루 농도 발표 서비스를 전국 93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상 관련 빅데이터는 방재 국가안보 등 공공행정 분야와 건설 유통 등 민간 시장 분야, 보건 관광 등 국민 개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개방 시스템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영국 기상청과 공동으로 예보 기술을 개발하고 동계 스포츠 전담 예보관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를 책임지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100곳 이상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500여 개소 설치를 목표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원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4만 6천 곳에 다니는 어린이 141만 명의 급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생 영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2011년 1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10개소, 2013년 66개소가 추가 설치돼 현재 전국에 88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지도, 대상별 식품안전 영양교육, 매월 5개에서 11종의 맞춤형 식단 제공 등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홍보 동영상 CD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부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과 관리자 정보를 개선했습니다. 안행부는 본 부처의 어린이 놀이시설 정보와 법제처의 법령 정보, 경기도의 버스 공유 데이터베이스 등 35개 공공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안행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과 시설관리 주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보가 등록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9천여 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시행해 정보의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올해 안행부는 68억 원을 투입해 기상, 교통, 지리, 재해안전 등 20여 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아울러 이용자 수가 많은 대용량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오픈 응용 프로그래밍 환경 개발 도구를 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개발 도구가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 기관 회원으로 가입하고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통합관리 및 조정을 위해 설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부터 국고 지원 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5년까지 1단계로 전국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790개소를 평가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되는 2단계는 1단계 평가 대상 이외의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민간 시설을 포함한 1,250개 시설에 대해 평가합니다. 3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며 2단계 평가 대상 이외에 전국 모든 지자체 민간 시설까지 포함한 1,883개의 시설에 대해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운영 실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평가 절차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운영 실적을 입력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실적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자료를 보완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평가 대상 시설별로 기술성, 환경성, 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해 가동률, 운영비, 에너지 자립률 등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통보됩니다. 환경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시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1년 또는 과징금 처분이 부과됩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수년째 건의되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조사 대상이 780곳에서 900곳으로 확대되고 현지조사 인력도 50여 명 이상 증원될 예정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안으로 올해 안에 의원 입법 예고가 될 수 있게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목적만으로 발전소 사업권을 따냈다가 파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발전사업자 공익성 심사가 강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의 이행성과 공익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규 발전사업을 승인할 때 허가 기준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 최대 주주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사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특정 연료에 치우치지 않게 한다는 기준만 있었습니다. 신설 조항은 발전 사업권이 업체 간 거래 대상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전소는 지어지면 30년 이상 운영되는 기반 시설입니다. 발전소를 운영할 의향이 없는 투자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권을 되팔 경우 발전 산업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날씨는 비록 변덕스럽지만 그래도 공기가 따뜻해짐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땀을 흘렸더니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서 보니 크고 작은 등산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겨울보다 봄, 가을에 등산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등산 사고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산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네, 요즘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등산이 건강에 좋다고 등산을 무리하게 시작하면 무릎과 허리 등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등산 전 항상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 자신에게 맞는 등산 코스와 등산 거리, 시간을 정하여 등산을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산 중 부상에 대해서. 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쉬운 부상은 타박상과 골절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박상은 환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적신 수건 등을 이용하여 여러 번 바꿔가며 환부를 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골절은 골절 부위에 손수건이나 수건 등을 이용하여 감아 고정시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산할 때는 압박붕대, 손수건, 스프레이 파스 등 응급약품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탈수현상과 저체온증에 대해서. 흔히 탈수현상과 저체온증은 계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모두 계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탈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등산 시 물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으며,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에 옷차림을 간편하게 하여 몸에서 땀이 많이 나지 않도록 등산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휴게 시간에는 따뜻한 바람막이용을 옷을 입어 몸에서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콜릿과 과일, 채소 등 에너지원을 준비하여 등산 중에 간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에서는 구급대가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2차적으로 응급 상황 시 누구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처치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봄철 즐겁고 안전한 산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을 부르는 거대한 파도, 지진 해일. 지진 해일은 해저에서의 지진,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지각 변동이나 빙하의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파장이 긴 해일로 쓰나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 서해안의 지진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보고되면 약 한두 시간 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동해안 전 지역에 걸쳐 높이 3~4m에 달하는 지진 해일이 내습할 수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물이 빠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 속도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약 30cm 정도의 해일이라도 성인이 걷기 어렵고, 약 1m 정도의 해일에는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 해일이 밀려오면 해안의 선박 등 다른 물건들이 지진 해일에 의해 육지로 운반되어 주택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떠다니는 물체들이 유류 탱크 등에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만약 해안가에 있을 때 격심한 지진동을 느꼈다면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분 이내 해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주민은 바로 고지대로 대피합니다. 지진 해일은 연안에서 증폭되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의 경우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항구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만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땐 항내의 선박도 먼 바다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수영이나 낚시, 야영 등을 즉시 중단하고 고지대 임시 대피소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지진 해일 내습 시 해안가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부유 가능한 물건이나 충돌 시 충격이 큰 유류 같은 위험물을 이동시키고 고지대로 피난해야 합니다.
항 포근의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거나 가능한 항구 멀리 이동시키고 기상특보를 경청하며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해안가에서 강한 지진동을 느꼈을 경우 국지적인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일 경보가 없더라도 즉시 고지대로 피신해야 합니다. 대양에서는 지진해일 감지가 어렵습니다. 대양에 있을 때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이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말고 해일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항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항 내 선박을 고정시킬 때 방파제 안쪽은 지진 해일이 넘어올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을 매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 해일의 진행 단계에 따른 대처 요령 첫 단계. 바닷가에 있을 땐 우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시 어느 곳을 통하여 대피할 것인가를 사전에 알아둬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안전한 대피 장소는 어디인지, 유사시 대피할 계단과 대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해일 경보 스피커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해안에서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땐 더 멀리가 아니라 더 높은 지대가 중요합니다. 지정된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늦었을 때는 건물의 3층 이상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땐 안전한 장소에 있더라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지진해일. 철저하고 지속적인 대비만이 나와 네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의 안전교육을 책임지는 여러분 안전하세요의 정영도입니다. 이 5월달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체험 장소는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안양소방서 안전체험관. 매일매일 교육을 원하는 단체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인데요. 이곳의 명품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전하세요. 오늘 이곳 안전체험관에 온 23명의 유치원생. 체험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모두 눈빛이 초롱초롱한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안양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에서는 5세 이상의 남녀노소면 누구나 참여하여 수화기 안전체험, 그리고 연기피난체험, 미로체험, 응급처치 체험 등을 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재난, 재해 이런 그밖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런 체험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등을 키기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소방체험에도 사전교육이 필요한 법. 먼저 오늘 체험할 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해요? 빨리 대피해야 해요. 자, 불이 났어! 집 밖으로 빨리 뛰어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이 무서워. 싱크대 밑에 꼭꼭 숨어버려야 할까요? 화재 시 대피 방법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데요. 정답은 자, 이렇게 기본 교육이 끝난 후에는 실전 교육이 이어집니다.
영상으로 재현된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것인데요. 아이들에게는 소화기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불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번 앞에 몸통 잡고 열쇠 뽑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끝에 잡고 앞사는 손으로 뒤에 거 눌러요. 우리 친구들 몸에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었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가게 열심히 떼굴떼굴 굴려서 몸에 붙은 불을 다 같이 꺼볼까요? 이번에는 몸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을 배우는 시간. 열심히 바닥에 굴러 불을 꺼보는데요. 우리 리포터도 누구보다 더 열심입니다. 이렇게 몸에 붙은 불도 꺼봤으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체험이 이어지는데요. 네모난 구멍도 있어요. 네모난 구멍을 빠져나갈 때는 다리를 조금 높게 들여서 네모난 구멍 속으로 쏙 빠져나가면 돼요. 아이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체험은 미로 체험인데요. 이렇게 감옥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미로 체험은 속을 두 명이 짝이 되어 빠져나가는 미로 체험을 가장 흥미있어하는 편입니다. 미로 체험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나 대피에 필요한 체험인데요. 미로 탈출에 나선 아이들. 어두운 데다가 사방이 막혀 무서울 만도 한데 생각보다 더 씩씩합니다. 이 정도면 위기 상황에도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애들이 저보다 더 빠릅니다. 네. 체험을 끝낸 아이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문 닫으래요. 너무 조금. 그리고 구부려진 팔뚝.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질 연기 피난 체험.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잘 막아줬어요?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연기가 가득한 실내를 탈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벽을 만지는 벽을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무사히 끝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미리 교육받은 대로 코와 입을 막고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짚으면서 화살표 따라 움직이세요. 화재 발생 상황을 재현한 실내는 연기가 자욱한 데다가 불빛 하나 없어 어두컴컴합니다. 실제 화재 상황이라면 정말 이럴 텐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조금 무서워. 군대로 가야지. 머리카락 굳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불에 대한 경각심을 배우게 돼서 그 점이 너무나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학부모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꼭 한번 보내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이뤄진 오늘의 체험. 10번의 말보다 한 번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펀지 119의 안주미입니다. 재난과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낯선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했던 경험 있으시죠? 자, 생활 속 유용한 안전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펀지 119.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스펀지 119 오늘의 주제. 낯선 곳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네모를 찾아라. 119를 찾아라. 주변에 큰 건물. 엄마. 경찰서? 경찰? 경찰서. 그럼 이 장소에서 화재가 났어요. 위치.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 그런 거. 어떻게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네? 뭐라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떼주세요. 짠! 전혀 몰랐어요. 조금만은. 짠! 전봇대. 전봇대. 근데 전봇대를 어떻게 알아요? 낯선 곳에서 119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 인근 전봇대를 찾으면 보다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봇대에 적힌 고유 번호 때문인데요. 전봇대의 고유 번호는 휴대폰 위치 추적 서비스보다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기 때문에 구조대가 출동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를 찾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전용 도로의 가로등,
버스 정류장의 고유 식별 번호로도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숫자 몇 자리만으로도 그 지역의 정보가 나온다는 거에 일단 편리성과 신속성이 일단은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정확하게 이제 구조대원에게 바로바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전봇대! 전봇대를 찾아라. 전봇대 기억해 주세요. 불 옆에서 힘들게 젓고 살피고 온 집안 냄새 가득, 열기 가득. 게다가 타고 쫄고 넘치는 요리, 다 한우인 쌓이는 설거지까지 매일 반복되는 요리 스트레스. 이젠 벗어나세요. 불 없이 냄새 없이 재료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만 주면 요리가 맛있고 간편하게. 홈쇼핑 초이트 브랜드 셰프맘 렌지쿠 기절초품 초특가 행사. 스팀볼, 메인볼, 스팀 바스켓, 덮개, 뚜껑까지 렌지쿠 총 5종 풀세트가 39,800원 아닙니다. 무려 50% 가격 할인. 단돈 19,900원, 19,900원.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모두 다 가져가세요. 여름 보양식 삼계탕도 재료 넣고 돌려만 치면 가마솥에서 푹 끓인 것처럼 뽀얀 국물이 진하게. 된장찌개도 렌지콩으로 돌려만 치면 냄새 없이 뚝배기에 끓인 것처럼 보글보글 맛있게. 이틀만 지나도 냄새나고 맛없는 밥도 돌릴 필요 없이 렌지쿡에 넣고 돌려만 주면 압력솥에 한 것처럼 윤기 잘 찰지게. 남은 찬밥은 전기밥솥에 옮길 필요 없이 다시 돌려만 치면 언제나 바로 한 것처럼. 꽝꽝한 고기도 해동 없이 그대로 양념 붓고 돌려만 치면 지글지글. 불판 위에 볶은 것처럼 맛있게. 퍼석퍼석 메마르고 맛없지 않냐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물과 함께 렌지쿡에 넣고 돌려만 주면 두툼한 통돼지 보쌈도 촉촉하고 육즙까지 쫙. 그 비밀은 단순 열로 재료의 수분을 뺏으며 요리하는 게 아니라 렌지쿡만의 스팀 컨벡션 시스템에 의해 열과 고온의 스티밍 효과적으로 대류하면서 동시에 재료소까지 강력 침투. 그래서 어떤 요리든 더 맛있고 촉촉하게. 설거나 할 걱정 없는 것은 물론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두세 개씩 필요하던 조리기구 필요 없이 함께 드리는 스팀 바스켓을 이용해 면을 삶으면서 동시에 소스까지 끓일 수 있어 맛있는 스파게티 한 번에 완성. 면 다 삶은 후에 힘들일 필요 없이 물 빠짐도 간편하고 설거지거리도 확 줄어듭니다. 전자레인지로 요리하면 메마르고 건조해져서 그냥 해동할 때나 데필 때만 썼었거든요. 근데 셰프맘 렌지쿡은 고온 스팀으로 요리해주니까 음식이 훨씬 더 촉촉하고 또 맛도 좋더라고요. 주부의 마음 잘 아는 셰프맘이 만들어 더 믿을 수 있는 렌지쿡. 환경 호르몬 불검출은 기본. 마음 꼭 놓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셰프맘 렌지쿡 기절초품 초특가 행사. 스팀볼, 메인볼, 스팀 바스켓, 덮개, 뚜껑까지 렌지쿡 총 5종 풀세트가 39,800원 아닙니다. 무려 50% 가격 할인. 단돈 19,900원, 19,900원.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모두 다 가져가세요. 푹푹 찌는 무더위. 그런데 불 옆에서 땀 흘리며 몇 시간씩 매번 비싼 에어컨 켤 수도 없고 선풍기 틀고 할 수도 없는 요리. 이제 불 없이 열기 없이 시원하고 간편하게 렌지쿡으로 즐겁게 요리하세요. 한 번 하려면 여기서 끓이고 저기서 익히고 복잡한 잡채. 하지만 렌지쿡은 동시에 끓이고 익혀주니까 한 번에 간편하고 맛있게. 불 위에서 몇 시간씩 연계 삼계탕. 한 번 끓일 때마다 집안까지 후끈후끈. 이제 렌지쿡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넉넉하게 담고 돌려만 주세요. 열기 없이 냄새 없이 가마솥 삼계탕이 따로 없습니다. 여름에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데
불 앞에서 요리까지 하려니까 참 진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셰프만 렌치쿡이 있으니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핏물 뺀 갈비에 양념 넣고 불만 주면 부드럽고 쫄깃쫄깃 식감이 살아있는 맛있는 갈비찜 완성! 요리가 다 되면 그대로 식탁에 옮겨 맛있게 먹고 남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고 보관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환경 호르몬 불검출은 기본, 마음 꼭 놓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반찬 몇 개 하려면 가스레인지 화구마다 끓이고 넘치는 복잡함 잊으세요. 렌지쿡은 아욱 된장국을 끓이면서 매일 밥반찬, 계란찜을 동시에 아이들 좋아하는 간식, 치즈 떡볶이와 찐만두도 한 번에 밥하면서 고구마와 감자도 함께 삶고 각종 해산물 넣고 얼큰한 해물탕과 해물찜도 한 번에 맛있게 여름 입맛 없을 때 딱 강된장 끓이면서 양배추, 호박잎찜도 동시에 냉동닭도 렌지쿡에 넣고 돌려만 주세요. 단 몇 분 만에 맛있는 닭볶음탕 완성! 복잡하고 손 많이 가던 요리가 마술처럼 쉽고 간편하게 획기적인 주방기구 셰프맘 렌지쿡! 하나, 불 없이 재료 넣고 돌려만 주면 오케이! 땀 흘려가며 뜨거운 불 옆에서 몇 시간씩 요리하지 마세요. 이제 요리는 셰프맘 렌지쿡이 알아서 해드리니까 요리하는 내내 신경 쓸 일 없고 생활의 여유까지 찾아드립니다. 둘, 고온의 스팀이 요리를 더 맛있게! 딱딱하고 구석구석 메마른 요리 아닙니다. 재료의 수분을 뺏어가며 요리하는 게 아니라 렌지쿡만의 스팀 컨벡션 원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대류하는 열과 고온의 스팀이 재료 속까지 강력 침투! 요리를 더 맛있고 촉촉하게! 셋,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가스레인지 화구마다 끓이고 익히고 여기저기 넘치고 타고 눌러붙고 렌지쿡은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거나 넘칠 걱정 없이 시간 절약, 에너지 절약, 비용 절약은 물론 설거지도 확확 줄여줍니다. 네, 차원이 다른 편리함까지 면 삶고 체에 받칠 필요 없이 돌려만 주면 물 빠짐도 이렇게 쉽고 요리가 다 되면 그대로 식탁으로 옮겼다가 남으면 냉장고로 바로바로 남은 찬밥은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돌려만 주면 새로 한 밥처럼 언제나 맛있게 불 없이 냄새 없이 재료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만 주면 요리가 맛있고 간편하게 홈쇼핑 초히트 브랜드 렌지쿡! 잠깐 환경 호르몬 불검출 확인! 주부의 마음을 잘 아는 셰프맘이 만들어 더 믿을 수 있는 렌지쿡!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셰프맘 렌지쿡! 기절초품 초특가 행사! 스팀볼, 메인볼, 스팀 바스켓, 덮개, 뚜껑까지 렌지쿡 총 5종 풀세트가 39,800원 아닙니다. 무려 50% 가격 할인! 단돈 19,900원, 19,900원!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모두 다 가져가세요.